상규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규시 1번이 도로터널이네요. 자, 도로터널은 방제 등급, 방제 시설의 종류, 네, 백레이링이에요. 다음 뭐 기출대 문제라서 네, 보시면 방제 등급 기준 쓰시고 방제 시설의 종류인데 여기 보시면 문제가 뭐 요거까지 다 쓰라고는 뭐 내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올라와 있죠. 요거는 이제 개정법이 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법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조금 빼먹었네요. 그리고 이제 백레이링 현상, 그다음에 개념, 대체 이렇게 쭉 넣어놨네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답을 해볼게요. 자, 128회 백레이링 한번 나왔죠. 최근 5년간 나왔던 겁니다. 98회 백레이링, 88회 방제 등급하고 위험도 지수. 그다음에 77회 백년이 나왔네요. 자, 개정법 볼게요. 자, 개정법은 우리 175번입니다. 도로터널 방제 환기시설의 설치 관리 지침에서 21년 12월 2일 날 전부 개정 고시가 됐네요. 그 중에 보시면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표지는 이렇습니다. 표지. 안마다 보면 이거 뭐 전부 개정안인데, 자,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고 우선 용어를 볼게요. 역류 이게 이제 열기류가 부르기 위해서 차량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화재 직전에 형성되는 주기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이제 백예은이죠. 그다음에 연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계풍소 정의를 봅니다. 화재 시 성층을 유지하면서 열기류의 역류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풍속입니다. 관련이 되겠죠. 백예을링 인계풍소. 자, 그럼 봅니다. 자, 방제 시설의 종류입니다. 이게 소화설비, 요걸 쓰라는지, 아까 표를 쓰라는지, 잠깐,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것만 쓰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점, 물분무, 미분무를 포함한다. 자, 경보는 경보설비, 자탐, 비상방송, 긴급전화, CCTV. 그다음에 요거 자동사고 감지설비, 요것도 중요하네요. 이 빨간 게 다 개정됐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재방송 설비, 그다음에 정보 표시판, 화재 진입 차단 설비. 요 종류를 써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피난 대피 시설, 비상조명 등 유도등 피난 대피 시설, 그다음에 소화활동 설비, 재연,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결 성소관, 비상 콘센트, 재연 보조, 비상전원 설비, 무정전, 비상발전기. 그다음에 보시면 소형차 전원 터널의 소화 구조 활동 시설 해가지고 이게 개정이 됐죠. 간이 소방서 및 비상차로, 그다음에 구조 쭉 해가지고 한다. 요거에 주장됐던 내용입니다. 자, 요게 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 노래요. 자, 또 답. 자, 터널 등급 구분입니다. 자, 터널 등급 구분은 연장 길이를 하고 위험도 지수로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냅니다. 연장 길이는 길이에 따라 나눠지는 거고 위험도 지수는 위험 지수 값이 29보다 크는지 14보다 작은지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평가하는데 위험도 지수 산정 방법은 여기 나옵니다. 주행 그리개 재원 턴을 쭉 곱해가지고 각 위험 인자별 위험도 지수를 세부 산정 기준으로 이거 따른다. 산정 방법과 같다. 이것도 개정이 됐네요. 자, 표는 뒤에 어, 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나오죠. 이거 다 읽어봐야 됩니다. 다 쭉 읽어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이 한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거 위험도 지수 산정 기준 요거 예상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방제 시설 설치 기준 일반 도로 터널하고 소형 제한도 터널 이게 이제 신설해서 개정이 됐죠. 자, 개정이 된 부분이라서 요런 이제 개정된 부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형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이제 문제에 보시면 소방시를 쓰라면 이걸 다 쓰라면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요 종류 정도만 쓰면 점수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인계풍속 계산식은 요 고시에 나옵니다. 자, 나오고 자, 모분 답안이 이렇습니다. 인계풍속 된 부분만 설명할게요. 자, 인계풍속은 이렇게 개요를 쓰시고 요 표를 하나 그리기 좋아요. 이 표를 하나 그리는 게, 자, 파란색은 제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빨간색은 이쪽으로 옵니다. 이 중에서 또 평행을 이루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압력은 요 파란 거 두 개, 세 개, 빨간 거 두입니다. 그래서 방기 성압력은 임계 풍속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해서 모든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죠. 그리고 요거 세 개죠. 요거 두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Z펜의 승합력하고 사경의 승합력이죠.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보통 구하는 식이 요것도 예상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구하는 식은 화전 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레니 현상, Z펜, 주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우려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메커니즘은 이렇다. 무력을 해서 화재 방향으로 기류 형성, 비나 방향이 연기 전파에서 역류를 된다. 발생 원인은 흐름, 유속이 빠르거나 송풍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강풍이 부는 경우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이렇게 방연풍 속으로 부러져 가지고 방연풍 속으로 해서 역기류를 막아주고 이렇게 대피를 했을 때 요 Z펜은 정운전, 이 펜은 역운전 해가지고 이게 차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 화재가 났을 때 이쪽 방향으로 방연 풍속을 불어주고 여기 방향으로 차압을 형성해줘가지고 우리 부속실 재현하고 똑같이 그렇게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인기 풍속에 대한 식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영장인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3글씨 2번. 자, 3글씨 2번은 자, 이동현상에서 하는 손실입니다. 자, 달시 바우, 하젠 윌리엄스, 돌린 확대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식만 쓰려 했죠. 자, 식만 썼으니까 얘는 주 손실, 얘는 자재 손실이죠. 그러니까 주 손실하고 부차재 손실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달시 시하고 하젠 윌리엄스 시 그리고 이제 차이점만 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주 손실입니다. 주 손실 설명하고 자, 돌린 확대 축소가는 부손실 손실이니까 그림 그리고 관련 식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모범 답을 한번 볼게요.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부차재 손실, 부차재 손실, 부차재 손실 세 번 나왔죠. 111회에 마찰 손실. 여기 이제 마찰 손실이니까 주 손실하고 부차재 손실 두 개 다 쓰면 되죠. 104번 부차재 손실. 그다음에 부차재 손실. 대부분적으로 부차재 손실이 많이 나오죠. 자, 모범 답 볼게요. 자, 배관이 마찰 손실입니다. 이렇게 기호 쓰시고, 자, 요걸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량하고 양정 중에, 자, 양정은 낙차수도, 마찰 손실, 방수압, 자, 마찰 손실 증가인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 마찰 손실은 주 손실과 부자재 손실이 나온다. 주 손실은 뭐예요? 달시, 웨버시하고 하젠 윌리엄식. 부자재 손실은 아까, 어, 이제, 그 확대 축소관 있죠. 그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마찰 손실 증가하면 소화 실패가 된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좋죠. 설명해 주고 두 번째 이제 식을 써줍니다. 하젠 윌리엄스 달시 웨버 이렇게 공식 써주고 특징 쓰고 소방증이 어떻게 쓴다. 자, 부차지 손실도 여기 써줍니다. 이렇게 시험에 물어본 거는 뭐만 물어봤죠? 급 확대, 급 축소만 물어봤죠. 돌린 확대, 돌린 축소 이 부분만 공식을 써주면 되고 자,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자, 보다 싶으면 자, 요 부분도 써주면 됩니다. 예, 그림 그리고 공식 쓰고 이렇게 유도까지 해주면 마지막 이 식이 나오죠. 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상 문제 하나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직간부에 맞춰 손실, 주 손실이죠. 주 손실은 배관의 길이의 어지럼을 증명하고 하젠 윌리엄스하고 하젠 포화준류하고 하젠 윌리엄식을 유도하시오가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과 같네요. 이렇게 전단 능력과 압력 손실에서 이렇게 구하고 구해가지고 하젠 포화준류식도 저 식에서 이렇게 전단 능력을 여기 보시면 요 전단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단 능력을 측류일 수도 있고 난류일 수 있습니다. 측류, 난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측류일 때는 하젠 포화준류고 난류일 때는 달시 웨바식으로 해서 넣으면 값이 구해진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하겐 포화준류는 이렇게 뉴턴의 전성법칙에 측류를 넣네요. 그다음에 다시 외워식은 자 난류를 넣었죠. 차원 해석으로. 자, 차원 해석으로 측류, 난류, 천이 세 개 다 들어갑니다. 자, 별첨해 보시면 제가 좀 넣을게요. 차원 해석이 된 부분은. 그래서 이게 유도된다. 자, 차원 해석은 요 값만 기억하시면 돼요. 차원 해석으로 이 값을 구한다. 그래서 전달 능력을 이 값을 집어넣네요. 자, 그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어렵네요. 인화성 액체의 시험 방법, 측정, 시험 장치, 사료미용 뭐 요거는 이제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 부분인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자, 4번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단면 형상은 기출 문제고 시공 방법은 나오지 않았죠. 자, 이 시공 방법은 소망은 뭐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대로 반드시 쓰는 게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림 넣어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자, 단면 현상은 여기 있죠? 그 상당비죠? 상당비 요거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써주고 자, 시방서도 여기 보시면 자, 시공 방법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그림이 좀 없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4번 자 볼게요. 자, 124번에 장방형 덕타 그다음에 종행비 제한 이후 시험이 두 번 나왔죠. 그랬고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자, 종행비에 대한 부분은 이렇네요. 기준이죠. 보면 강판의 두께는 붕도 크기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는데 이제 붕도 크기가 450이 쭉 나눠집니다. 이 붕도 크기는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긴변 해가지고 직경에서 구합니다. 이제 원은 직경이고 이거는 긴변입니다. 긴변에 나와 있는데 종행비가 없죠. 종행비는 어, 길이 직경 계산명은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은 이렇게 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하고 원형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종행비 부분이 없죠. 그래서 상당 지름과 종행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험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모범 답안은 시방서입니다. 자, 이게 지연설비의 공통공사 해가지고 시방서가 있는데 이게 시공 방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시공부입니다. 자, 덕트에 대한 시공이 나와 있고, 자, 제작 덕터에서 뭐 호칭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압력 부분에 따라 나눠진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장방형 덕터에 대한 부분 있죠. 밀봉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써주면 되겠죠. 우리 물어본 게 장방형 덕터 아니에요. 밀봉, 이렇게 M은 밀봉하고, 자, 그림도 밑에 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림이 중요해요, 그림이. 이렇게 밀봉을 해라. 이 그림이 그리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장방형 덕터와 덕터 압력 부분에 대한 이형과 밀봉의 조합은 다음과 같이 해라. 이런 그림들 그려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고정 어떻게 지지 고정하고 자 토투스 연결하는 거 이런 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죠. 시스템 이펙트 해가지고 토투스 연결하는 부분 시스템 이펙트 시험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해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자 4번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자 고층 건축물에 고가수저 방식의 가압성수 장치를 과압 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아시다시피 자 가마밸브네요. 가마밸브 해가지고 이쪽 이제 저층부 이제 중층부 이제 고층부가 있는데 자 저층부에는 가마밸브를 써서 공급하고 중층부는 그대로 가고 자, 고층부는 압력이 부족하니까 펌프를 해서 공급해준다. 네,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노멀한 방법이네요. 자 노멀한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분리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고층부, 중층부하고 저층부 분리해주는 거죠. 여기서 고층부는 압력이 부족하니까 펌프를 넣어주고 중층부는 공급해주고 저층부는 이렇게 저층부까지 별도로 해준다. 그리고 이 부분도 고가수조도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또 모범 답을 한번 볼게요. 자, 고가수조는 이게 이제 122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과압 발생 시 가마 밸브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쓰라. 이 부분도 있고 요 가압 발생 시 어떻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 조금 제가 링크가 잘못 걸렸네요. 자, 볼게요. 자, 과압 발생 시 가마밸브 종류화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가마 방법의 종류입니다. 이제 전용 펌프 방식, 부스터 방식, 그다음에 고가수전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고층부, 정층부로 갑니다. 근데 가마밸브가 아까 이 저층부에 가마밸브가 약간 조인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어디서 나온 방법이냐? 이런 부분들은 자 하자니 기준 해설시험이 나옵니다. 자, 고가수조 방식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자, 첫째,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고가수조를 저층부와 고층부를 각각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고가수조를 고층부에 한 개만 설치하고, 고층부와 저층부 각각 배관행위라는 자부만 강화별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서 두 가지에서 이게 답이고, 자, 우리 모범답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자, 6번도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생소할 수 있습니다. 생소. 자, 화단의 기준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3.2m로 해야 되는데 실제 승인받을 때는 2.6m를 받는다. 맞죠? 그러면 실제로 2.6m를 받은 헤드를 3.2로 설치했을 때 가능하냐? 그걸 물은 거죠.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여기 뭐 기호 보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산수밀도 구하는 방법. 산수밀도는 여기 이제 수평거리가 주어지면 산수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산식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계산식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계산해 본 결과 이 점에 나와 있네요. 이건 이제 계산식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파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자, 근거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출입니다. 자, 헤드 설치 기준 문제점을 설계 방수 밀도 및 방수구의 개념을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서 모범 답이 나옵니다. 이 모범 답인데 요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자, 국내 스프링클러의 살수 밀도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1.7, 2.3, 2.5, 3.2에 보면 자, 헤드 간의 거리, 헤드 간의 포용 면적, 방수 밀도는 면적분의 80lpm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트는 여기죠. 자, 아파트는 여기인데 경급으로 나온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작성한 게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NFSC하고 NFP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국내는 보면 이제 소방 대상물별 수평 거리가 나옵니다. 자, 수평 거리가 헤드가 거리죠.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하고 2.6으로 나눠집니다. 자, 헤드 간의 거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가보면 이게 이제 헤드 간의 수평 거리 R이죠. R이고 헤드 간의 거리는 요겁니다. 헤드 간의 거리는 요건데 이게 이제 2R이죠. 45도니까 얘가 2R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이 거리가. 맞죠?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이 면적이 되는 거죠. 이 면적. 그래서 어, 2R 여기서 2R 코사인 45도 하면 2.4가 되고 3.2도 2R 코사인 45도 하면 4.5가 됩니다. 2.6은 3.67이 되고 설계 면적 A는 4.5의 제곱이죠. 2.25. 그다음에 2.6은 제곱이죠. 16.46. 그러면 살수 면적은 3.9하고 5.94입니다. 3.95, 5.94. 요거는 이제 하자니 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5, 5.94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건 얼마 나옵니까? 3.91, 5.29. 그 비슷하게 나오네요.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3.9 여기서 보시면 3.2m라면 요 지점이고 수평 거리라면 요 지점인데 요 지점이죠. 뭐 2.6을 하면 여기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여기에 쓰니까 NFPA 기준에서는 흡족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2.6에서 3.2 사이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처럼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NFPA 등급을 보시면 공동주택은 경급입니다. 네, 경급인데 수평거리 2.6짜리를 3.2에 쓰면 문제는 없다. 아파트 수평거리가 3.2로 설정하는 경우는 이렇다. 2.6을 3.2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살수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아파트에는 2.6으로 하자는 사람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3.2m로 바꾸든지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죠. 자, 좀 쉬었다가 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